문제도 좀 이제 봉착하게 되었는데 영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영업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못 합니다.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못 하고 그래서 저번 달 5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중앙소득세 신고도 있고 하지만은 그 업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올릴 수도 있나요? 위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은 이제 뭐 영업 강의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제가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은 영업이 아닙니다. 영업은 사실상 이제는 알아서 그냥 될 수 있다. 뭐 그냥 대충 뭐좀 느낌 말씀이지만은 대충 해도 뭐 한 달에 한 20개는 그냥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요? 진짜입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 이제 뭐 이따가 강의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객 분류라는 거거든요. 우리 거래처들 예전에는 그냥 모았어요. 100개 모으자. 100개 모으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100개 모으고 나서 직원이 다 나갔습니다. 100개 모으고 나서 직원이 다 나가고 한 20개 정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런 과정도 좀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200개가 되고 나니까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못해요. 이제 그 신규 영업해가지고 온 거래처를 제 가방 안에 한 1일 정도 묵혀놓을 때도 있고요. 미안해서 못 주는 거죠. 직원이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도 좀 거치게 되고 또 300개를 향해서 가는데도 또 그런 또 걱정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분류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거든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객이 유입되는 경로가 있어서 우량 고객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우량하지 않는 고객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세무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나이스 데이터를 통해서 하면은 다 뭐 간이가세자에 뭐 기껏 해봤자 신고 대리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처음에 기장을 시켰어요. 기장을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무조건 뭐 10만 원에 거의 맞췄었고요. 근데 이제 녹록치 않으니까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8만 원도 됐다가 한 7만 원도 됐. 이 밑으로는 안 떨어져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단가가 한 95,000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분류를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게 또 직원이죠. 아까 이제 세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저한테는 어찌 보면 거래처입니다. 직원이 더 힘들어요. 저는 영업하는 거를 만약에 1이라고 본다거든요. 직원을 관리하는 건 이거 한 4 정도에서 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직원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50개, 60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뭐 작정하고. 진짜인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나라는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치이게 되고 여기서도 치이게 되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저한테 결국에는 뭔가 이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되는 건데요. 이거를 큰 틀에 있어서 하나라고 본다 그러면은 또 본다 그러면 이제 또 영업이라는 거죠. 또 말씀드렸듯이 영업이라는 거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맞닿아 있는 직원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게 100개가 되었을 때 200개가 되었을 때 300이 되었을 때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한 200개 넘어가고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뭐 전부 다 공부를 다 거쳐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지 않겠습니까? 공부할 때 그냥 막 하지 않았죠. 그냥 뭐 책 펴놓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뭐 내일 뭐 아무 데나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영업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었던 사람이고 나이스 데이터라는 거를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됐고 이거를 내가 1년 전에만
1년 전에만 알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성과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아쉬움이 이제 많이 묻어납니다. 많이 묻어나고 누군가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낼 용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사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소통이라는 건데요. 소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소통이라는 단어가 고객한테 가서도 소통을 해야 되죠. 소통이 통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전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화 처음에 할 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 통화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반가웠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국에는 이제 그건 뭐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절박하냐 그건 건데요. 처음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일주일에 2개 하자 이걸 목표로 세웠어요. 좀 과하게 세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2개를 채워야 되니까 일단 해야 될 건 하나도 없고 제안서라는 걸 뭐 나름대로 어떻게 만들어봤어요. 유진 텍스트에 잘 뭐 있으니까 그거 뽑아가지고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에 가면은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신림동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일부러 왔어요. 일부러 와서 차를 이제 그 당시에 집이 저희가 구로동 쪽에 있어서 집을 차에다 이제 차를 대놓고 집에다 차를 대놓고 나와서 이제 빌딩을 이제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또 올라가면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저 꼭대기까지 가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좀 분위기 봐서 좀 들어갈 만한 데들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이제 그럴싸하게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 거의 뭐 무차별하게 무참하게 그냥 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좀 거쳐보다가 나이스데이터라는 그 전화번호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냐면요. 그전에는 전화하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그 빌딩을 한 번만 타고 오시면서 전화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거는 뭐 감사하죠. 전화를 받아준다는 자체로 처음에는 울컥했어요. 아, 이분한테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말을 하죠.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잘 모르고 뭐 바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아, 그럼 바쁘시나요? 그럼 원하는 시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굴 모드로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무차별하게 끊어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바빠요. 끊으면 뭐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끊을 때는 혼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바쁘시구나. 혼자 나 스스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아, 바쁘셨네 이분은 바쁘셨고. 근데 그 처음에는 그 데이터도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어요. 이 등급을 나름대로 다 매겨서 A 등급부터 100등급까지 매겨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놨어요. 이분은 몇 월 며칠에 전화를 했고 어떤 톤으로 전화를 받았고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했었을 때 이분이 좀 먹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세분화시켜놨어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 너무 많아서 쌓여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못하는 거고 전화도 직접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시키고요. 방문도 이제 점점 제가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도 일은 더 많아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뭔가 일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더 많아지고 골칫거리는 더 많아지고 맨날 고민을 해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제일 1번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은 아는데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직원을 구해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커미션을 드립니다 라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만 원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한 200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은 200이라는 거를 투자를 했을 때 그 직원이 그 순간에 우리 회사에 오므로써 저는 기장 영업을 20개에서 30개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못한다는 거. 가서도 예전만큼 절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 나중에 오시든지. 어차피 지금 직원이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한 발짝 떨어진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또 이따가 오후 시간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짝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기 그 아는 분이 2명 있어요.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 친구는 아니죠. 후배인데 저분들한테 그 뭔가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익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남자분인데 항상 방황할 때마다 세무사라는 직업이 정말 좋다. 학생은 세무사요?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정말 좋다. 저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흔들리더라고요. 아,
뭐 공부해봤자 뭐 세무사한테 해봤자 주변에 힘든 것만 이제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막상 영업을 해봤는데요 너무나 쉬워요. 제가 영업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데도 너무나 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무사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항상 처음에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요. 좀 이제 그 의심스러운 거죠. 이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실력이 뛰어나냐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기업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 이런 나이에 좀 붙어가지고 10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물론 10년 안 됐잖아요. 거짓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별로 안 됐다. 아 그렇구나. 거래처는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500개는 아직 안 된다.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모르면은 주변 친구들은 좀 일찍 학교 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어서 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뭔가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업종별로. 처음에는 그냥 무대포로 가서 어떤 업종이든 그냥 계속 그것만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지금처럼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장 정도는 뽑아간 것 같아요. 이 업종에는 이런 게 좀 틀리다 당신은. 그래서 난 이 업종만 하는 세무사다. 이런 식으로 또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내 내부의 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방법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제가 모르는 업종을 가더라도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장님이 아무리 많이 알아야 저보다 많이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요. 그러면은 그 업종에 필요한 언어 몇 가지만 알아가지고 좀 아는 척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실력이 검증되는 거는 신고 시즌 하고 그리고 뭐 평달에 뭐 물어봤을 때 뭐 바쁘다고 끊으면 되잖아요. 다음에 연락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했나요? 아니 1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25분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아니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오후 시간에 이제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강의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강의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과정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을 때 그 굉장히 떨렸습니다. 힘들고 작년 2013년 11월 달 했는데 그때 너무나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명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너무 쪼였던 것 같아요. 항상 처음에 영업할 때는 일주일에 2개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했어요. 한 개 했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내일은 금요일인데 한 개를 어떻게 채워야 돼요? 뭐 무슨 수를라도 썼어요. 어떻게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까지도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요일 날 굉장히 이제 침울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그럼 3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다음 주에는 3개를 해도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린 숙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되기 시작하고 그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들의 단점이 뭡니까? 절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잘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도 제 친구들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개업한 지 가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은 항상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물론 굉장히 짜증나는 답변이었지만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 최홍철이라는 세무사도 만나게 되고요. 이 친구는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빼먹었는지. 굉장히 빼먹었어요. 굉장히 빼먹었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장점을 살린 거 만약에 20%라 그러면은 남의 거를 가지고 한 80%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게 거의 제일 많이 들어갔죠. 처음에는 이 친구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봤어요. 힘들더라고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옷을 입고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다 보니까 제 옷보다 더 근사한 뭔가 옷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 과정 1기 할 때는 정말 어리버리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분들한테 좀 미안해요. 빠르다. 미안하고 지금 한 3기쯤 오면서부터 좀 이제 나아진 사람 얘기해도 지금 4기 때는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요. 완벽하게 적응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빨을 좀 잘 터는 스타일이 됐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에 또 실험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영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개인 거래처가 한 95%가 됩니다. 법인은 없어요. 법인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익 구조가 개인이 낮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법인이 낮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이 분명히 낮습니다. 법인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따지면은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조정까지 다 합친다 한다 그러면 한 20만 원짜리 법인을 예를 들었을 때.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600만 원이 들어올라 그러면 한 4개 정도의 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직원으로 따졌을 때 법인을 한 개 할 수 있는 직원이 개인을 4개 할까? 저는 그거를 의문점을 가져왔어요. 근데 보통 세무사 사무실은 법인 한 개 하면 뭐 개인 2.5개나 뭐 이 정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4개가 아니라 한 6개, 7개, 경우에 따라서는 8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한 개를 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판을 짜고 있고요. 고객 분리를 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7만 원을 주는 고객인데요. 저희한테 한 달에 통화를 한 5번을 전화를 한다. 자릅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막상 자르려고 그러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요. 웬만하면 자르려고 하고요.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1시간 반 정도로 전화를 끌고 있다.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한테도 일단 오후에 강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직원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고객을 어떻게 하든 많이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과정이 지나가면 직원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중에는 소통을 어떻게 할지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제 사무실은 알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관리 감독하에 다 놓여 있어요. 처음에 100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그룹웨어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매일 결제 시스템 계속 올라오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요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직원을 근데 마음대로 쪼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유 직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희 직원 공부는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미치겠어요. 누가 좀 직원이 남는 분이 있으시면요. 알선해 주시면 제가 사례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목표는 뭐 기장거래처 1000개다 뭐 몇 개다 뭐 개수로 굳이 따진다면 한 100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량거래처가 좀 많은 회사가 되고 싶고 이원화를 하고 싶습니다. 대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그런가요? 그거보다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룹핑을 잘한다는 거가 되는 거죠. 다 먹어요. 이거는 뭐 이마트도 봐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그거는 조금 틀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고객 분류 자체가 이렇게 뭐 우수한 고객도 가지고 있고요. 중간 고객도 가지고 있고 시덥지 않은 고객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아갈 길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객 그룹핑을 해가지고 우수한 고객들 관리하는 팀 따로 중간 고객 관리하는 팀 따로 좀 시덥지 않은 고객들 관리하는 팀 따로 해서 직원 분류도 다 나중에 개편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세무와 관련된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건 세무 관련 회사죠. 저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고 세무법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회사예요. 회사고 그 직원 하나하나는 그 회사에 속한 그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들이 되는 건데요. 직원들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바닥에 아무리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좋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저 시계가 약간만 비틀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을 길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앞으로 이제 꿈과 비전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은 그 세무사라는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나중에 돼서는 그냥 경제인이고 CEO고 또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세무라는 그 영역에 있어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고 2차적인 목표는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마케팅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끼워가지고 다른 일반 영업 이익을 뭐 영업적으로 영리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회사에 어떤 툴을 장착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2차적인 목표입니다. 잠깐 이렇게 마치고 요.